안녕하세요. 호주 유학 스페셜리스트 18년차 제이슨입니다. 지난 간호학과 영상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에 요리학과도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오늘은 제 1탄으로 호주 요리학과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기술심사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TSS 비자라고 하는데 보통 482 비자라고 합니다. 482 비자를 4년 비자를 받고 ENS 186 비자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고요. 이 영상은 아무 법률적 조언도 아니고요. 전문가인 이민 법무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또 체크해가며 여러분들이 요리학과를 공부하고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요리, 셰프이죠. 셰프로 공부를 하게 되면 MLT, SSL, 부족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칼리스 혹은 테이프라고 하죠. 거기서 코스를 2년 이상을 공부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요리를 공부한 다음에 기술심사 기관이 TRA라는 곳인데 거기서 JRP 4단계, 잠 레디 프로그램 4단계 스테이지를 통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라고 해서 우리가 482 비자라고 하죠. 482 비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 3년을 일을 한 다음에 186으로 가는 오늘은 요리학과 부분에서 이 1탄으로 이렇게 기술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TSS 비자 4년 비자를 받고 186으로 가는 이 흐름도로 해서 한번 영주권 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민성 사이트에 Skill Occupation List 이 화면을 보면 부족 직업군의 리스트를 체크할 수 있고요. TSS 비자, 서클라스 482 비자에 대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호주 요리학과를 공부하고 이 비자를 받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482 비자를 받고 어떻게 영주권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커서를 내리셔서 오큐페이션은 당연히 셰프이죠. 그 다음에 NGES 코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이 화면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AQF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이라고 해서 in Australia 호주에서는 셰프 포지션에서는 스킬 레벨 2 레벨이고요. 디플로마 2부터 여러분들이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셰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타스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셰프 포지션으로 이런 타스크로 일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TRA 2단계 잠레디 프로그램 2단계에 보시면 12개월 잡 오퍼를 보통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고용계약서에 여러분들의 듀티가 이 부분하고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셰프의 임무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해서 셰프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스킬 레벨 2라는 거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요리를 공부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든 여기 서클라스 넘버에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482 비자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중점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 기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TRA라는 기술심사 기간이고요. 기술심사 이거를 TRA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TRA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TRA 페이지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시면 스킬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요리를 공부해서 각 비자마다 영주권 가는 비자마다 스킬 어세스먼트가 다 다릅니다. 잠 레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단계 스테이지를 통과를 하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잠 레디 프로그램의 기술 심사는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스킬 셀렉트죠. 189 독립기술 이민이라든지 호주 주정부인 190 그리고 491 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RA에서 잠 레디 프로그램을 통과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TSS 스킬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세스먼트를 통과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482 비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SA, 그 다음에 오프쇼 스킬 어세스먼트 뭐 186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이 부분으로 스킬 어세스를 통과를 해서 영주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잠 레디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어떤 건지 소개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 4로 나눠집니다. 1단계 스테이지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요리학을 아까 얘기했듯이 33, 34 커머스 쿨커리 디플로마
hospitality management를 공부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TRA에서 요구하는 1단계 스테이지는 비용은 300불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PSA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까 Certificate Commerce Query 디플로마를 졸업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이민성에서 스킬 레벨 2이기 때문에 디플로마 레벨에 졸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360시간 실습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요리학과 같은 경우는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이 일반적으로 360시간 실습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유급으로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신다면 매번 받는 페이슬립을 꼭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로그북을 꼭 만들어서 나중에 이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지정하는 무급 워크 플레이스먼트에 지정이 돼서 한다면 학교에서 만드는 로그북 템플릿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매번 일할 때마다 실습할 때마다 그렇게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신 다음에 360시간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레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단계 스테이지를 하시고 나서 보통 485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했다고 무조건 485 비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TRA에서 1단계 스테이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485 비자를 신청을 하시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어 점수, IELTS, 오버롤로 6.0, 각 밴드별 5.0 이상을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파이널하게 퀄리피케이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485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85 비자가 승인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18개월 동안 풀타임을 일할 수 있는 비자인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 잠 레디 프로그램으로 4단계를 통과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TSS 비자 받아서 186으로 가는 거는 스킬 어세스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면 1단계만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4단계 스테이지를 안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반드시 졸업생 비자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잠 레디 프로그램 4단계 스테이지를 통과를 해서 기준사를 통과를 해 놓는 것이 영주권을 가는 옵션을 더 열어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잠 레드 인프로이먼트라고 해서 비용이 500불이고요. 물론 1단계가 통과했어야 되고 1단계 여러분들이 이거 485 비자 신청하기 전에 1단계가 통과가 되면 바로 2단계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때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회사로부터 12개월 잡 오퍼, 인프로먼트 컨트랙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A에서 요구하는 거는 1년에 1725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잡 고용 계약서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셰프로 일하는 주요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한테 꼭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스테이지는 잠 레디 워크플레이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비용은 2,000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TRA에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셰프를 고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직접 노티스를 주고 그걸 준비를 해서 TRA에서 보낸 분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셰프로 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일한 증명 863시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일하는 곳과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용이 2,000불입니다. 그리고 4단계 스테이지는 여러분들이 12개월 동안 일한 증명 이런 부분 1725시간이죠. 비용은 150불이고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 스테이지까지 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1년 경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1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심사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189 비자라든지 호주 주정부인 190이라든지 491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 통계절 이민성에서 나오는 통계 이것도 이민성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8년 19년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레포트라고 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로 끊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레포트를 보시면 간단하게 그 통계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리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018년 19년 이민성에서 통계 자료를 나온 걸 보면 여기 비자 카테고리를 보면 스킬로 되어 있죠. 스킬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물론 189 비자인 스킬 인디펜던트 독립 기술이 민이죠. 지난번 간호학 영상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때는 이민성에서 플랜 잡은 게 초청장을 이슈를 하는 게 43,990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보시면 34,247장이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플랜보다 적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TSS 비자, 482 비자를 간 다음에 ENS, 여러분들이 482 비자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스폰을 받는 건데 스폰을 받고 그리고 3년을 일을 하게 되면 186 비자로 ENS 영주권을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Employer Sponsored라고 해서 이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기준입니다. 2018년, 19년 기준으로 ENS로 해서 여러분들 스폰서 비자로 숫자를 보면 ENS, 그 다음에 186 비자, 그 다음에 RSMS인 494 비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Employer 스폰서 비자를 보면 42,012장입니다. 오히려 작년도 189 비자 독립기술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리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의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숫자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러분들이 TSS 비자를 받고 스폰을 받고 그리고 다시 ENS로 가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좀 내려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본다면 여기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rmanent Employee Sponsored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엔트리 패스웨이는 8,398장인 거죠. 이 다이렉트 엔트리 패스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3년 경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리학과를 퀄리피케이션을 마무리하고 3년 경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엔트리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물론 회사가 여러분들을 노미네이션을 해서 다이렉트 엔트리로 가야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가 여러분들을 바로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랜지션 패스웨이라고 해서 TSS 비자 4년 비자를 받고 옛날 45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57이 482 비자로 이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컨디션이 더 붙은 거는 사실인데 아무튼 482를 4년 비자를 받고 거기서 3년을 풀타임으로 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비자 23,426명이 이 경우로 해서 영주권을 갔다는 거죠. 이 숫자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482 비자가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오너의 관계식을 굉장히 좋은 관계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킬 셀렉트로 해서 4년 비자 중에 1년을 경력을 더 만든 다음에 482 비자 받기 위해서는 전에 이 경력 2년이 풀타임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2년 플러스 1년에서 토탈 3년 경력을 만든 다음에 호주 주정부인 190이나 혹은 491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2019년, 2020년 이민성 자료를 보면 호주 주정부의 인비테이션 레터, EY를 통해서 나오는 인비테이션 레터가 189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리학과를 공부해서 꼭 스폰서를 받아서 186으로 가는 이거를 1순위로 보겠지만 꼭 그것만 우선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2순위로 호주 주정부도 꼭 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호주 주정부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82 비자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킬 셀렉터 482 비자를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미디엄텀 스트림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MLTSL 직업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은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라고 해서 서클래스 482 미디엄텀 스트림으로 되어 있죠. 오버뷰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Stay는 up to 4 years 4년까지 나오는 거 비자이고요. 신청 비용은 호주불로 2,645불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싱 타임은 75%가 4주에서 한 5주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0%가 대략 많게는 뭐 12주, 16주까지 걸릴 수 있는 거죠. 이 프로세스 되는 과정을 보시면 우선은 어플라이가 뭐냐면 인플로이어, 고용주가 호주 거버먼트 ACT한테 이 회사가 본인을 스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연 매출액이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먼저 스폰서를 될 수 있도록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여러분들 스폰서를 어프로브, 증명 허용이 되게 되면 여러분을 스폰을 서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노미네이트 돼서 이게 다 완료가 되면 비자를 어플라이하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졸업생 비자일 때 계속해서 경력을 만들고 가면서 스폰을 약속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그 회사가 예전에 457이라든지 혹은 뭐 지금은 482 비자죠.
이 482 비자를 하는 히스토리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 학생들을 만나보면 회사로부터 제가 스폰할 테니까 열심히 일해달라고 해서 졸업생 비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호주 거버먼트라서 회사 노미네이션을 하는데 거기서 어프로브가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스폰을 못 받는 거죠. 그럴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482 비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여러분들이 졸업생 비자로 풀타임 일을 하면서 그 회사가 셰프 포지션으로 482 비자를 줬는 히스토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민 법무사님이나 이민 변호사님들하고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체크 일리지빌리티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482 비자를 받기 위해서 경력 조건을 보면 you must입니다. must라는 의미는 무조건인 거죠. 여러분들 관련된 셰프 포지션으로 최소한 2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스킬 레벨 2이기 때문에 디플로마 2부터 경력 2년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민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482 비자 같은 경우는 워크 익스퍼리언스가 제가 알기로는 비자를 로찌하는 그 시점에서 경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time of decision making 비자 승인되는 그 시점으로 경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저 482 비자 가기 전에 22개월 경력을 만들었는데 482 비자를 신청했는데 승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디시전 메이킹 하는 그 승인되는 그 시점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승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리하게 뭐 자기는 19개월 경력을 했다. 디플로마 2부터 경력이 혹은 20개월 경력을 했다라고 하면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어드밴 디플로마를 해서 6개월 혹은 많게는 9개월 코스를 더 추가를 해서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으로 6개월 일하게 되면 풀타임 3개월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력을 여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스를 하는데 제 학생도 그렇습니다. 요리학과를 공부하면서 캐주얼 워크로 일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캐주얼 워크이 법적으로 시간당 페이먼트가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캐주얼 워크로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보면 알겠지만 We do not consider casual work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셰프 포지션으로 캐주얼 워크로 일을 했다. 디플로마 이후부터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경력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꼭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82 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헬스 인슈런스가 오버시 비지터 커버입니다. 그래서 OSVC라고 해서 비지터 커버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헬스 리ኳ이먼트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Meet Our Character Requirement라고 해서 여러분들 늘 거의 대부분의 호주 영주권으로 가는 것은 폼 80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난 10년간 디테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민 법무사님들하고 체크를 하셔서 하는 거고 여기 잉글리시 랭귀지 같은 경우는 482 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IELTS 5.0 이치 밴드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술 심사를 통과할 때 오버롤 6.0에 각 밴드별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비자 캔슬을 했거나 아니면 뭐 리퓨즈가 돼 있으면은 이 부분의 비자에 대해서 승인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소명을 정말 잘 하면 가능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비자 학생 비자를 할 거나 예전에 어떤 뭐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를 뭐 산다거나 이런 경우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 before you apply해서 어떤 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gather your document라고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다 서류가 돼 있으면 비자를 신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좀 전문가하고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민 변호사님들이나 이민 법무사님들하고 반드시 같이 해서 꼼꼼히 정말 꼼꼼히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경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비자를 들어가야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이 비자는 회사가 먼저 노미네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스폰하는 거기 때문에 어프로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482 비자는 여러분들 4년 비자이고요. 그래서 언리밋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연장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오너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요리를 공부하시고 기존심사 4단계를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주 주정부 190이라든지 491 혹은 독립기술임이 189 비자 자체 신청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술심사 4단계를 꼭 졸업생 비자 기간 안에 통과를 해 놓으라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학과를 공부를 하고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영주권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리학과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생 비자 해서 토탈 2년 경력을 만들고 그리고 TSS 오늘 설명한 482 비자를 4년 비자를 받고 3년 일을 한 다음에 ENS로 가는 그걸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럴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너하고의 관계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죠. 물론 T스밋 조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53,900불이라는 연봉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TSS 비자를 받고 4년 중에 1년을 풀타임 경력을 만들어서 토탈 3년 경력을 만든 다음에 호주 주정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85 비자,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 나는 그냥 오너와 관계십이 좋기 때문에 스폰서로 갈 거야 라고 해서 4단계 스테이까지 안 한다면 굉장히 낭패가 볼 수 있는 거죠. 졸업생 비자 기간 안에 반드시 기술심사인 JRP 잠 레디 프로그램 4단계 스테이지를 꼭 통과를 해 놓으시라는 걸 추천하고 싶고요. 그걸 해야지 스킬 셀렉트인 189 비자라든지 호주 주정부인 190, 491 비자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디플로마 이후부터의 경력이고요. 482 비자를 디시전 메이킹의 시점으로부터 2년 경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4개월 디플로마 2년 코스를 공부를 하고 24개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34 커머스 쿨커리 디플로마에서 2년 과정으로 패키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좀 여유롭게 경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은 2.5년으로 코스를 등록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정부로 가거나 독립기술을 가는데 나이 점수가 만 25세에서 33세가 30점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다고 라고 만약에 판단이 선다면 2년 디플로마 코스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끝나는 시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11월 혹은 12월에 끝나게 되면 비자는 3월 15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코스가 8월에 끝난다 하고 10월에까지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짧은 경력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학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스 시작하는 시기를 좀 더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리학과에 대해서 이민성 사이트와 통계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했는데 제 2탄에 대해서는 호주 주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호주 요리학의 영주권을 가는지 그리고 494 지방에서 스폰을 받아서 어떻게 영주권을 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잡 아웃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요리를 공부하게 되면 지금 얼마만큼 셰프이 호주 정부에서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는지 숫자로 보고 또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요리 분석, 입학 조건, 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나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나는 이 코스를 해서 영주권을 가는 방법이 어떤지 혹은 학교에 대해서 코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